김포의 역사 속으로. 근대 이후 행정구역 개편을 이렇게 보면 김포, 양천, 통진이 김포군으로 병합이 된 게 1914년이고요. 1963년에 양천군이 군의 양동면, 양서면이 서울시로 편입됩니다. 1963년에 이제 서울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김포공항인 거죠. 당시에는 김포 지역이었기 때문에 김포공항으로 했는데 지금은 강석으로 바뀐 겁니다. 그리고 73년 7월에 부천군 오정면하고 계양면이 김포군으로 편입됩니다. 제가 어디 가서 김포 토박이라고 우겼는데 저는 처음부터 오정면이 김포였는 줄 알았어요. 제가 오정면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우겼는데 알고 보니까 73년도에 편입됐다가 75년도에 다시 부천시로 다시 넘어가요. 계양면은 그 인천으로 넘어갔어요. 89년도에. 79년도에 이제 김포면이 김포읍으로 승격을 합니다. 그래서 김포면은 군내면을 38년도에 김포면으로 이름을 바꿔서 말하자면 김포군, 김포면 이렇게 지명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승격시켜서 김포군, 김포읍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보면 김포 간다 그러면 항상 사람들이 당시에 물었던 기억이 나요. 어디 갑니까? 김포읍을 간다든지 아니면 양천읍을 간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어야 됐다는 걸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83년도에 통진면이 신설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통진이 원래 있었어요. 통진군으로 있었고 그러다가 14년에 김포군으로 편입되면서 통진군이 없어졌잖아요. 그런데 통진면이 83년도에 신설되면서 월곶, 양촌, 대곶의 일부를 떼어냅니다. 그래서 지금 마송 그 지역 일대를 가운데 말하자면 우리가 말하는 북부 5개면의 정가운데에 통진면이 지금 면이죠. 읍인가요? 통진읍이 자리 잡고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행정구역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월곶에 가면 월곶 사람들은 통진으로 이름을 바꾸자라는 움직임이 지금도 있습니다. 통진의 역사는 우리의 역사다 그런 얘기를 해요. 89년도에는 계양면이 다시 인천시로 갔고요. 95년도 검단면이 인천광역시로 편입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좀 할 말이 있는데 그거는 기록으로 남기긴 좀 그렇고 나중에 해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 김포군이 김포시로 승격을 했고요. 2003년에 시로 승격하면서 김포읍을 1, 2, 3동으로 바꿨어요. 김포 1, 2, 3동으로. 근데 김포 3동에 사우동하고 풍무동이 포함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뭐 무슨 엄청나겠군요. 돼 있을까요? 하여간 그랬는데 2003년에 사우동하고 풍무동으로 분리됐고요. 2004년도에 통진면이 통진읍으로 승격을 했고 2009년도에 고천면이 고천읍으로 승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홍수 상황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 건데요. 질문하고 가요? 홍수까지 다 하고 가요? 하셔도 돼요, 중간에. 하십시오. 하나 이 조강이라고 그래서 한강, 임진강은 있는데 예성강이 우리가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북한 쪽. 예, 개정에서 내려오는 거죠. 간수. 그리고 조강이 이게 어떤 보통 명사가 아니라 고유 명사이죠. 그렇죠. 그냥. 보통 이제 임진강하고 한강이 합류하는 지점부터 서해 바다까지를 조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한강에 보면 구역별로 지명이 있잖아요. 서강 있고 동강 있고 그런 강의 구역마다 이름이 있어요. 한강의 이름이. 그래서 그 이름에 맞춰서 여기는 조강이라고 부르고요. 조강은 그 일대 조강리라고 있잖아요. 지명이 있어요. 조강리라고. 근데 북한에도 조강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뭐 상조강리, 하조강리 그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구글 한번 검색해 보시면 조강리가 양쪽으로 나와요. 네이버에는 안 나오는데 구글에는 나옵니다. 아니 김포 내에도 무슨 단체 이름이
무슨 조각 뭐 이런 거 있는 것 같던데 그건 뭔 단체예요? 그쪽 지역에 관심이 많은 정황용 시의원이 조각문화센터로 이름을 짓자 그래서 그렇게 진 거예요. 조각문화센터? 예, 조각문화지원센터. 조각문화센터에서는 무슨 일 하세요? 당시에는 이제 우리가 탈북자들, 난민들, 또 다문화, 사할린 귀국 동포들, 그래서 이런 분들하고 사업을 했었죠. 저희 지금 김포에 탈북자분들이 몇 분 정도 되시는지 통계가 1000명 정도 되세요. 그래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뭐 김포로 이사를 오시는 건가요? 탈북자분들께서? 탈북을 해서 하나원에서 요즘 같은 교육을 받으면 지역을 희망하게 돼 있어요. 아. 그런데 김포는 임대 아파트가 새거가 많이 북한하고 가깝고 하다 보니까 선호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일주일에 세 가정인가 계속 온다 그러죠. 탈북자한테 들은 얘기. 그리고 이게 김포 1동이 있고 2동이 있고 있잖아요. 네. 근데 감정리 아까 잠깐 감정리 나오는데 감정동이 있잖아요. 감정동이 김포 1동에 예, 들어가죠. 네, 그 왜 맞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따로 부르는 이유가 있어요? 이 헷갈리더라고. 김포시로 승격을 하면서 예. 김포 1, 2, 3동으로 나눠서 다 넣은 거예요, 그냥. 김포 1동이 그러면 감정동, 북변동, 걸포 네. 여기가 이제 세 김포 개를 1동이 갖다가, 되는 거고 예, 맞습니다. 그 2동은 그러면 어디가 되는 거예요? 김포 장기동 2동은 장기동, 쪽인데요. 예. 옛날에 뭐 청수 또 그런 쪽 장기동 쪽에 또 생각나시면 질문하시고요. 예. 1925년에 을충년에 7월 11일부터 12일까지 1차에 시간당 한 300mm 정도의 기록적인 폭우가 한번 쏟아졌어요. 그래서 이게 되기도 전에 한 4일 있다 16일에 또 왔어요. 그때는 시간당 650이었어요. 진짜 어마어마하게 왔죠. 그래서 한강 제방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숭례문 바로 앞까지 물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게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었던 거죠. 숭례문? 남대문. 홀. 이때 송파, 잠실, 신천, 풍납동 일대가 완전히 작살납니다. 그리고 3차는 주로 이제 지금 북한 지방, 대동강, 청천강, 압록강 쪽이 범람을 했고요. 4차에는 남부지방, 낙동강, 영산강, 섬진강이 범람을 했어요. 이렇게 4차례에 걸쳐 큰 홍수가 나면서 당시에 조선 총독부 1년 예산의 60%가 재산 피해액으로 집계가 돼요. 지금 우리나라 예산이 몇 조 정도? 400조? 400조 60%면 얼마입니까? 6424, 240조.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자면 재산 피해액이 한 240조로 발표될 정도로 큰 피해가 났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제방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김포도 이제 제방이 쌓여지고. 그게 그 제방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927년에 그 김포 제방도로는 건설이 됩니다. 그 제방도로 안쪽에 있는 땅은 당시에는 다 뻘이 되거나 아니면 백사장이거나 밀물과 썰물이 계속 있었던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이 제방을 쌓려면 흙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흙을 어디서 갖고 왔냐면 여의도 중간에 선유봉이라는 봉이 있었어요. 굉장히 경치가 좋았대요. 그래서 그 경제 정선 그분도 그 그림을 그려서 기록할 만큼 굉장히 좋은 경치였는데 거기서 이제 돌을 다 파냅니다. 그래서 제방을 쌓기 시작해요. 그래서 일부분이 이제 망가진 거예요, 선유봉이. 근데 해방이 되고 우리나라가 이제 개발이 막 화두가 되다 보니까 거기서 또 일부를 또 잘라가지고 막 개발에 썼어요. 그렇게 망가지고 있는데 또 거기다가 이제 다리까지 건설합니다. 그러면서 망가지고 최종적으로는 거기다가 뭐가 들어왔죠? 정수장이 들어오면서 이제는 봉이 아니고 완전히 섬이 된 거죠. 다 깎아버려가지고. 지금의 선유도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김포에도 이런 비슷한 역사가 있어요. 김포공항을 지을 때 김포에 있는 옥녀봉을, 그러니까 봉우리 하나를 완전히 털어서 김포공항을 짓습니다. 고촌중학교 뒤에 가면 봉우리가 하나 있는데 사람들은 전부 거기를 옥녀봉이라고 부르고 올라갑니다. 검색을 해보시면 옥녀봉 하면 지금도 옥녀봉이 올라가서 뭐 일출을 봤다는 사람 가서 표지석을 보면 당산미라고 돼 있어요. 다 옥녀봉이라고 부르고 학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학생이 우리가 당산미 간다 그러니까 모르고 여기 옥녀봉이라고 막 우기더라고. 한번 올라가는데.
그래서 이제 아니다. 여기는 지명이 다르다. 그랬더니 학교에서 배웠대. 여기 옥녀봉이 맞대. 근데 그러면서 올라가서 보면 당산미라고 돼 있어요. 근데 김포의 거의 모든 사람들은 거기를 옥녀봉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옆에 있던 봉우리예요. 그 봉우리 하나를 잘라서 완전히 없애서 김포공항을 만들었던 김포의 역사입니다.